지켜주세요. 저작권 및 초상권. 여러분, 강의하기 전에 저작권 및 초상권에 대해 꼭 지켜줄 예절을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과 관련된 영상의 일부를 불법으로 캡처하거나 유출할 경우. 두 번째, 수업에서 제시된 자료를 무단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세 번째, 수업 관련 영상이나 내용을 타인 또는 타반에게 보여줄 경우. 학생들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수업에 제공한 영상과 사진을 학습의 목적으로 사용하시고 그 어떤 2차적 작업을 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학으로 가는 길입니다. 로이야, 어서 오렴. 오늘 로이 표정이 아주 진지하구나. 선생님, 제가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 로이가 과목 선택을 앞두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서 공부해야 할지 고민이 돼서 오늘 선생님을 찾아왔구나. 네, 선생님. 제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교과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야 할지, 정시를 생각하며 수능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 전공과 관련한 진로 선택 과목을 많이 들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어요. 마치 미로 앞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 무척 답답하겠구나. 오늘 선생님과 함께 미로 속 경로를 찾아볼까? 경로를 쉽게 확인해 보려면 미로 전체를 위에서 들여다보는 게 좋겠지? 아, 네. 미로가 잘 보여요. 선생님, 제 진로 진학 경로를 빨리 찾고 싶어요. 얼른 알려주세요. 그래, 오늘 로이가 스스로 궁금해하며 선생님을 찾아온 걸 보니까 로이는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을 미래 인재인걸? 정말요? 그럼 로이는 자발성이 있는 학생이잖아. 스스로 관심을 가진 분야에서 문제를 찾아 해결해 보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해. 로이의 생각을 지지하고 응원해 줄 테니까 함께 찾아보자. 고교 학점제와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합리적인 과목 선택을 할 수 있다. 진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진로 진학 경로를 설계하고 전공 관련 학과를 탐색함으로써 전공을 선택하고 준비할 수 있다. 희망하는 대학의 입학 전형을 확인하고 경쟁력 있는 전형을 선택해 적절하게 준비할 수 있다. 선생님,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으려면 자발성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궁금해요. 그래, 로이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력, 서로 다른 지식을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를 필요로 하는 창조 기반 사회란다. 4차 산업혁명 들어봤지? 네, 선생님. 사회 시간에 2016년 1월 열린 다보스 경제 포럼에서 디지털 혁명에 기반하여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공간 및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를 넘어 초연결되는 기술 융합의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배웠습니다. 그래. 인공지능의 학습 능력은 정말 대단하단다. 인공지능은 먹지도 자지도 않고 딥러닝을 하잖니? 기억하고 암기하는 지식 습득력은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훨씬 좋아. 세계적인 석학들과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우수한 면은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이고 이를 키워나가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했어. 아, 선생님.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 문제점이 보이면 해결하기 위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상상을 현실로 만든 위대한 인물들이 떠올라요. 그래, 잘 생각해냈구나. 로이는 누가 떠오르니? 선생님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먼저 떠오르는구나. 로이는? 전
청각 장애를 가진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에서 시작해 나아가 세계의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보청기를 만들고 전화기를 발명한 벨이 떠오릅니다. 로이야, 아주 좋은 사례를 생각해냈구나. 우리 사회가 원하는 인재가 갖춰야 할 능력을 로이도 키워나가야 하겠지? 네, 선생님. 저도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키워보고 싶어요. 그런데 선생님, 자신이 관심 있는 일이 아니면 문제가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바로 그거야. 문제를 찾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거지. 관심 있는 일을 찾아 무언가를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 바꿔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린 온갖 정보를 찾아보고 생각하면서 깊이 공부하게 되는 거지. 아, 그래서 자발성이 중요한 거군요. 스스로 원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관심 분야를 찾고 그 분야와 관련된 공부를 통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군요. 그렇지, 바로 그거야. 물음표가 느낌표로 변하는 순간이 오는 거지.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통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겠지? 관심 분야에 대한 호기심에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공부가 좀 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지금 로이가 말한 이유로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교육과정이 바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고 고교 학점제 도입 배경인 거야. 로이야, 이 화면을 보렴. 고교 학점제는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여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제도란다. 선생님,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기 위해 진로 진학 경로를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 진로 진학 경로 찾기는 지금까지 진로 수업과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자기 이해, 직업 이해, 학과 이해의 과정을 꿈노트 등에 잘 정리해 보면 알 수 있어. 자신의 강점이 보이고 관심 분야에 필요한 역량까지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자, 로이야. 지난번 심리 검사 결과를 통해 로이는 어떤 직업에 관심이 생겼니? 네, 선생님. 전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해 보고 싶어요. 로이는 왜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하고 싶은 거니? 전 사람과 교감하는 로봇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힘들고 불편한 사람을 도와주는 반려견이 있는 것처럼 반려 로봇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 분야를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지난번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워크넷을 통해 로봇 공학자가 하는 일과 되는 길도 검색해 봤어요. 잘했구나. 진로 탐색도 자기 주도성이 중요하지. 특히 관심 학과에 대한 정보를 찾다 보면 그 학과에서 어떤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지 교육 목표를 알 수 있고 공부하는 내용과 졸업 후 진로까지 확인해 볼 수 있잖아. 그러면 로이가 현재 어떤 교과를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면 좋을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런데 선생님, 제가 관심을 가진 학과가 개설된 대학의 정보가 필요할 때 그때 어디가에서 찾아보라고 하셨죠? 그래. 진학을 위해 학과가 개설된 대학과 입시 전형까지 궁금할 땐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를 활용해 찾아보면 돼.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 첫 화면 왼쪽 아래쪽에 대입 정보 포털 활용법이 있어. 진로 정보뿐만 아니라 대학, 학과, 전형에 대한 정보, 성적 분석, 대입 상담 및 다양한 대입 정보까지 확인해 볼 수 있어. 지금까지 과정을 제 꿈노트에 정리하면 저의 진로 진학 경로가 보이고 관련 교과 선택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겠군요. 그래, 로이야. 로이와 선생님이 함께 찾은 경로를 정리해 보면 자기 이해에서 시작해서
직업 이해와 학과 이해를 통해 관심 분야와 관련된 과목을 알게 되고 과목의 특성을 확인하면서 선택 과목을 결정짓게 되는 거지. 네, 선생님. 스스로 자신의 진로 진학 경로를 설계해 보면 관련 분야의 배경 지식, 기초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 흥미있게 공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로이가 이렇게 밝게 웃는 걸 보니까 선생님도 기분이 아주 좋구나. 로이가 선택한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게 되면 로이에게 적합한 대학으로 가는 길도 곧 찾게 될 거야. 선생님, 대학은 학생을 어떻게 선발하고 우린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어떻게 찾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대학은 학생을 어떻게 선발하는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대입제도는 모집 시기별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추가 모집이 있습니다. 수시 모집은 기본 계획에서 정한 모집 기간 내에서 대학 자율로 설정한 기간에 모집하며 전형 일정은 9월에 원서 접수가 있고 합격자 발표 확인 및 등록은 9월에서 12월이며 충원 합격자 발표 확인 및 등록은 12월입니다. 단, 수시 모집 합격 시 정시 및 추가 모집엔 지원이 불가합니다. 정시 모집 기간은 12월에서 다음해 2월까지이며 12월에 원서를 접수하고 다음해 1월 합격자 발표 확인 및 등록이 있으며 충원 합격자 발표 확인 및 등록이 다음해 2월에 있습니다. 정시 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하게 되면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대학이 학생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입 전형안에 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험생들이 알기 쉽게 대입 전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핵심 전형 요소 위주로 표준화한 대입 전형 체계 내에서 대입 전형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여지듯이 모집 시기별 취지에 맞게 전형을 운영합니다. 수시 모집은 크게 4가지 전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 둘째, 학교 생활기록부 비교과를 중심으로 교과 및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종합평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셋째, 논술을 주된 전형 요소로 반영하는 논술 전형이 있고, 넷째, 실기 실적을 주된 전형 요소로 반영하는 실기 실적 위주 전형이 있습니다. 정시 모집은 크게 수능 위주 전형과 앞서 설명드린 실기 실적 위주 전형으로 구분됩니다. 수시 모집에서 수능은 최저 학력 기준으로만 활용할 수 있으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등급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험생은 자신이 지원하는 전형에 최저 학력 기준이 전용되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진학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땐 대교협 상담 콜센터 전화 상담 1600-1615나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 온라인 대입 상담을 신청하세요. 선생님, 진학 경로 찾기와 준비도 자발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심 대학에 대한 정보, 관심 학과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좋은 사이트가 있고 언제든 궁금한 게 있으면 상담도 할 수 있는데 직접 확인하고 찾아볼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 로이야.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알아보고 미리 준비하면 입시에 대한 부담도 훨씬 줄어들 거야. 그런데 선생님, 여러 전형 중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자, 화면을 보면서 로이가 대답해 보렴. 먼저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내신 성적이 수능 성적보다 경쟁력이 있니? 네, 선생님. 그럼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 준비가 되어 있는 편이니? 네, 선생님. 그럼 네가 원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할 수 있니? 아, 조금만 더 노력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럼 로이는 수능 최저가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서 우선 검색해 보렴? 선생님, 학생부 중심 전형 중 학교 생활기록부의 비교과 부분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찾아보고 수능 최저 기준이나 면접의 유무를 확인해 보면 좋겠네요. 그래. 이제 진학의 경로도 찾을 수 있겠지? 네, 선생님. 그러면 평소 모의고사 성적이 내신 성적보다 경쟁력이 높으면 논술이나 수능 중심의 정시를 고려해 봐야겠네요. 와, 이제 로이가 전문가가 다 됐구나. 진로 진학 경로가 전혀 보이지 않아 답답했는데 이제 어떻게 경로를 찾을지 방법을 알게 돼 정말 좋아요. 그런데 선생님, 진로 진학 경로 찾기를 통해 관심 있는 분야를 찾고 관련 교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대학이 평가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궁금할 땐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나요? 자, 화면을 보렴.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으로 학생의 선택 과목 확대와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 처리 방식 변경에 따라서 대학이 대입 전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궁금할 때는 관심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로 가서 대입 전형 계획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어. 특히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이나 정시에서 수능 성적 반영 방법을 찾아보면 궁금증이 해결될 거야. 로이야, 지금까지 우리는 진로 진학 경로를 찾는 방법을 알아봤어. 그리고 관심 분야와 관련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과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학은 학생을 어떻게 선발하는가에 관해 함께 찾아봤단다. 로이야, 고등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궁금할 때 도움이 되는 과목 선택 가이드북이 시도교육청 자료실, 대학 홈페이지 등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찾아보렴. 네,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스스로 저에게 맞는 관심 분야를 찾아 진로 진학 경로를 설계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돼서 너무 좋아요. 제 꿈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반려 로봇 개발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 로이야. 네가 원하는 멋진 삶을 마음껏 그려보렴. 감사합니다, 선생님. 학생 여러분, 자신의 진로 진학 디자인 과정에서 직업이 사라지기도 하고 인공지능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두려움과 걱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트르담의 꼽추, 레미제라블의 저자인 프랑스의 위대한 작가이자 시인인 빅토르 위고는 미래는 약한 자들에게는 불가능이고 겁 많은 자들에게는 미지이며 용기 있는 자들에게는 기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가올 시간에 대해 두려워하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준비하고 용기 있게 도전하며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학으로 가는 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고 설계해 나가세요. 선생님들은 항상 우리 학생들의 꿈을 지지하며 응원하고 있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진로 여행을 떠날 새로운 친구를 만나보게 될 거예요. 다음 진로 여행을 기대해 주세요. 안녕!